안녕하세요, 필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본적인 색 보정과 또 렌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 탭으로 가셔서요.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타임라인에 나와 있는 모든 클립들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클립들을 보정을 하실 텐데 이렇게 보정하시는 방법은 프리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Effects Library에 가셔서 Effects로 가시면 Adjustment Clip 이라고 나와 있죠. 프리미어를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Adjustment Clip을 넣고 쭉 끝까지 만드신 다음에 이 Adjustment Clip을 여기 맨 앞에 생겼죠. 여기에다가 Color Adjust를 해주시면 모든 클립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클립들에게. 그렇지만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다빈치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립을 세부적으로 만져주는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클립을 하나하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색 보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Color Correction이고 두 번째는 Color Grading이죠. Color Correction은 밸런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을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거부감이 없게 아주 내추럴한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Color Grading은 더 나아가서 내가 특별한 느낌의 색을 주고 싶다. 나만의 색감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 Color Grading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LUT들을 넣고 그 외에 이제 Secondary Grading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말이 나온 김에 색 보정에 있어서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를 알려드릴게요. 프라이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밸런싱이 되겠고요. 컬러 커렉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 매칭, 모든 클립들을 다 매치시켜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세컨더리에 해당하는 것이 특정한 부분, 각 클립마다 특정한 부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피부톤만을 바꿔준다든지 하늘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등등 그러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을 secondary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rimary랑 secondary 둘 다 해당하는 것이 이제 creative grade가 되겠죠. color grading이 되겠죠. cinematic.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primary만 만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primary에 해당하는 그 color 탭이 바로 요것입니다. color wheels랑 HDR grade. 그 다음에 curve.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만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econdary는 다음에 다뤄볼 텐데 qualifier랑 여기 window, 그 다음에 tracker 등등 이런 secondary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color correction을 해볼까요? balancing을 해보겠습니다. 밸런싱을 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자, 노출을 보실 때는 웨이브 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출을 보신다는 것은 overexposed 되었냐 아니면 underexposed 되었냐를 보시는 것인데 첫 번째 클립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위에로는 1000단위까지 아래로는 0까지 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노출의 스펙트럼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1000 가까이 가시는 것이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가 되겠고요. 0 가까운 것이 섀도우 부분 안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너무 섀도우 쪽에 가지도 않고 너무 하이라이트 쪽에 가지 않는 거죠. 하이라이트 끝까지 가시면 여기 보시면 굵은 선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은 이제 클립된 부분들입니다. 여기 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클립됐다는 말은 이제 여기에 정보는 너무 오버 익스포즈 됐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처음에 찍으실 때 이 클립이 되지 않게 찍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섀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두운 부분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여기 완전 0에 붙어 있는 부분은 없죠. 대략적인 노출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클립을 보시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이 클립을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익스포저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이기 때문에 로그의 그 압축성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 REC 709처럼 색이 어느 정도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정에서도 그렇게 로그처럼 까다롭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처음 색을 만지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HLG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HLG2로 찍었고요. HLG2는 노이즈 리덕션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다이내믹 레인지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 균형 잡힌 감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그 여기 보시면 이거는 S-Log3로 찍었는데 S-Log3는 압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컴프레스 되어 있죠. 컬러 커렉션을 해주실 때는 요거를 펴주시는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Conversion LUT이라고 해서요. 로그로 찍은 것을 REC 709,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영상 컬러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그런 LUT이 있습니다. LUT은 무엇이냐? LUT은 lookup table이라고 해서 그 컬러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프리셋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이렇게 쫘라락.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는 컨버전 럿이 필요하진 않고 다만 요 조금 압축되어 있는 부분을 펴주는 작업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Color Wheels에 가셔서 요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정해 주시는 거죠. Lift, Gamma, Gain이 있죠. 이것은 어두운 부분, 중간,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을 관장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100% 또 그렇지는 않은 게 리프트를 올려주셔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가마도 마찬가지고요. 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관장하는 그 곡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리프트를 올리면 전체적으로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마도 올리시면 중간 부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올라가죠. 그 다음에 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섀도우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게인을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탭으로 가시면 섀도우, midtone, 하이라이트가 있죠. 이것이 좀 더 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섀도우 부분을 좀 더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섀도우를 좀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컬러 커렉션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전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전체 화면은 Command or Control F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Cinematic. 이제 노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노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Option or Alt S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Disable 할게요. Disable, 비활성화 시키는 것은 Command D. 컬브로 가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컬브로 가시면 이 위에 그래프는 이제 하이라이트이고 밑에 부분이 이제 섀도우인데 하이라이트를 좀 올려주고 섀도우를 좀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쭉 올리시고 그리고 섀도우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컬브를 만지신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HLG는 이제 컨트라스트가 어느 정도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컨트라스트를 올리면 그래프가 쭉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죠? 너무 과하지 않게. 네,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쫘라락.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방법도 사실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토 밸런스가 있습니다. 오토 밸런스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맞춰주시는 건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것도 괜찮네요. 시간이 없으실 때 이렇게 보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이제 이 피커를 사용하는 겁니다. 화이트 밸런스 피커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제 화면에 보실 때 하얀색에 가장 가까운 것을 픽해 주시면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는 건데요. 클릭하시면 RGB 그 숫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RGB 숫자들이 3개가 동일한 것이 바로 이제 하얀색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구름이 그나마 가장 비슷한데 237, 238, 239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웨이브폼에 가시면 블루가 아주 살짝 내려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 주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웨이브 폼을 보시는 겁니다. 직접 이제 화이트를 화면에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시면 이제 웨이브 폼을 보시면서 맞춰 주시면 되는데 웨이브 폼 가운데 RGB의 균형을 맞춰 주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블루가 좀 많으니까 하이라이트에서 블루를 줄여 주시고 레드가 아래로 쳐져 있으니까 레드를 올리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맞춰 주실 수 있고요. 섀도우를 또 보시면 블루가 좀 올라와야겠다. 그죠? 또 그린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리셋을 할게요.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퍼레이드로 가시면 더 쉽습니다. 퍼레이드를 보셨을 때 이제 RGB 또 레벨을 보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블루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블루를 좀 올려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에 블루를 또 낮춰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레드를 좀 올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efore, after, before, after.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졌죠. 그 다음에 커브로 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커브로 가셔서 이 퍼레이드를 보시면서 이제 RGB를 따로따로 만지시는 거죠. 블루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는 블루를 이렇게 낮춰주시고 또 블루 섀도우를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죠? 또 레드로 가셔서 레드의 하이라이트를 올려주시고 살짝 네 그린도 좀 올려야겠네요. 여기 보니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윌스에서 offset 여기죠. 요걸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노출 첫 번째는 노출 두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이걸 이름을 지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노드 레이블이 있죠. 이제 exposure 네, 그 다음에는 white balance 이렇게 하시면 그 color correction은 끝났습니다. 컬러 그레이딩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럿을 넣는 거죠. 럿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럿을 가시면 여기서 고르실 수 있고 더 편한 방법은 럿에 가셔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코닥 2393 REC709용 럿인데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Apply LUT Current Node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도저히 쓸 수 없는 화면이죠. 그래서 인텐시티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 탭에 가셔서 키 아웃풋 게인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쭉쭉쭉 1이 이제 100%고 0이 0%인데 저는 25% 정도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가요? 괜찮아졌죠? 느낌 있죠? 그죠? 좀 더 컨트라스트해지고 웨이브 폼도 보시면 이게 좀 쭉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색깔이 골고루 컨트라스트가 더 강해졌죠. 이 화면에서는 보시면 그늘진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분명하지 않죠. 네, 감마 값을 좀 더 올리면 어떤가요? 많이 밝아졌죠? 그 다음에 감마를 올렸으니까 섀도우는 조금 낮출게요. 자, 피부에 어두웠던 그 섀도우를 살짝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좀 낮춰줄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게 그레이딩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신 다음에는 다시 익스포저로 가셔서 좀 만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컬러 그레이딩의 그 럿에 맞게.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컬러 매치라는 건데요. 한 가지의 그 컬러의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실 때 비슷한 장면인데 또 일일이 처음부터 하시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셨던 그 컬러의 보정 세팅을 다른 것에도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컬러 매치 하시는 방법은 컬러를 바꾸고 싶은 클립으로 가셔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컬러 클립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Shot Match to this clip를 하시면 쫙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두 클립의 컬러가 맞춰졌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맞추실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프리셋을 아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프리뷰 화면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Grab Still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갤러리로 가시면 여기 생겼죠. 세 가지 숫자가 있는데 1, 22, 다시 1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1은 이제 트랙, 그 타임라인의 트랙에 1번 트랙에 있다는 것이고 그 클립이 그쵸? 두 번째 숫자는 22번째 클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숫자는 첫 번째 이미지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grab still을 한 번 더 하시면 2가 생기겠죠? 그죠? 1, 22, 다시 2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요것도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change label 하시면 되고요. 자, 요 이제 세팅 값이 생겼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른 것에 적용을 하실 때는 자, 이 첫 번째 화면에 적용을 한다 하셨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apply grade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죠. 밸런스, 컬러 커렉팅은 다르니까 클립마다, 장면마다.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만 적용을 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디스플레이 노드 그래프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원하시는 거,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아니니까 여기 컬러 그레이딩, 럿을 넣은 것만 넣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럿만 적용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립마다 색을 보정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네매틱.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 클립에 가시면 그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공존하고 컨트라스트가 강하죠. 그래서 웨이브 폼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완전 아래로 어두운 부분이 깔려 있고 중간에만 이렇게 빛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모든 웨이브 폼의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익스포저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외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의 정보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0으로 맞닥뜨려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무리해서 살릴 필요가 또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익스포저를 조정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도 적용을 했다고 하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실까요? 커브를 하이라이트를 올린다고 올리는 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하이라이트 부분만 밝은 부분만 올라가니까 근데 섀도우를 자 올려야지 하고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화면 자체가 뿌얘지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죠. 이 화면을 원하시면 물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어두운 부분에 있는 것까지 다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두운 거는 오히려 더 어둡게 하시면 됩니다. 섀도우로 가셔서 섀도우를 오히려 더 낮춰주시는 거죠. 아예 그 다음에 컬브로 가셔서 이런 식으로 밝은 건 더 밝게 이렇게 하시면 아주 이쁘게 컬러 커렉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딜리버를 해야겠죠. 엑스포트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H264를 사용하셔서 폴더를 정하시고 유튜브에 올리실 때 저는 이제 4K로 올릴 경우 지금 4K로 업스케일 한 건데요. 8만 요렇게 8만이 80메가비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멀티패스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하시면 좀 더 깨끗한 걸 화면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dd to render queue, render all 하시면 이제 렌더를 쭉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쫘르륵
밖에 나가고 싶어? 아빠, 나가고 싶어. 아! 괜찮아, 엄마 꽉 잡으면 돼. 엄마가 있어도 괜찮아. 내려가. 내려 가고 있어. 내려가.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왜 가? 우리 집에 가면 이제 잘 수 있거든. 집에 가서 편히 자자. 편히 자자.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빈치 리solve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속성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편집 재밌게 즐겁게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이야기 필름 스토리였습니다. 바이.